안녕하세요. 찰떡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국내 농구 및 배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SK 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SK는 EASL 일정으로 인해 피로 누적이 있는 상태지만 홈에서는 비교적 짜임새 있는 수비와 공격 밸런스를 유지해왔다. 원희의 골 및 장악력과 멀로의 외곽과 미들 공격이 조화를 이루며 득점 루트를 분산시키고 있다. 반면 수원 KT는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김선영과 카굴랑안의 이탈로 인해 볼 운반과 경기 조율에서 어려움이 커졌다. 리바운드와 활동량에서는 KT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트 오펜스 완성도와 턴오버 관리에서는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다. 일정과 체력 변수는 비슷하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서울 SK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서울 SK는 홈에서 수비 강도를 끌어올리며 흐름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 KT는 외국인 선수들의 개인 득점으로 버티겠지만 볼 핸들러 부족이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될 수 있다.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마무리 구간에서는 서울 SK가 유리하다. 서울 SK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 KCC 대 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KCC는 7연승 이후 5연패에 빠지며 팀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하락세다. 다수의 핵심 자원이 빠지며 로테이션이 극도로 얇아졌고 허훈과 숀롱에게 공격 부담이 집중되면서 상대 수비 대응도 쉬워진 모습이다. 특히 숀롱이 빠지는 시간에는 리바운드와 림보호가 동시에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경기 내용은 기복이 있지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빅맨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라거나의 골밑 존재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부산의 스몰 라인업을 상대로는 리바운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외곽 성공률이 변수지만 전력 균형은 오히려 가스공사 쪽으로 기울어 있다. 부산은 홈 경기지만 전력 공백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한국가스공사는 골밑 중심 운영으로 차분하게 점수를 쌓아갈 수 있다. 경기 흐름은 접전으로 갈 수 있지만 후반 안정감은 원정팀이 더 낮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배혜윤이 빠진 상황에서도 강유림을 중심으로 골밑 싸움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해란을 비롯한 국내 자원들의 득점 분산도 긍정적이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수비 로테이션과 세트 후반 집중력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경기마다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 정현의 3점슛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박소희가 볼 흐름을 조율하며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진앙과 이이즈마 사키의 꾸준한 득점 가담은 수비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상대전에서도 하나은행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다. 삼성생명은 다음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로테이션 운영에 부담이 있다.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경기 후반 체력 변수는 존재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경기력과 원정 성적 모두 안정적이고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하나은행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있다. 하나은행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삼성화재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경기에서 출발은 나쁘지 않지만 세트가 거듭될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아이가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나 범실 부담이 크고 공격 선택이 단조로워지며 상대 수비에 읽히는 장면이 잦다. 김우진과 국내 자원들이 버텨주고 있지만 리시브 흔들림이 발생하면 공격 전개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한국전력은 최근 연승 흐름 속에서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다. 베논 에반스가 꾸준히 득점원을 맡아주고 있고 김정호의 측면 지원과 무사웰 칸의 중앙 블로킹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터 하승우와의 호흡도 점점 맞아가며 세트 후반에도 공격 선택이 명확해진 모습이다. 원정 경기에서도 이러한 안정감이 유지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초반 흐름을 잡더라도 후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다양한 득점 루트와 블로킹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국전력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한은행 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연패 흐름 속에서 경기 내용도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득점 분포는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에서 무너지고 하지 않아도 될 파울로 자유투를 허용하며 스스로 흐름을 끊는 장면이 반복된다.
최희샘과 신지연의 공격 기복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BNK 썸은 최근 경기에서 후반 득점력 저하라는 과제가 있지만 이소희의 꾸준한 득점력과 변소정의 가세로 로테이션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수비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경우 신한은행의 불안한 볼 핸들링을 공략할 여지도 충분하다. 원정에서도 큰 기복 없이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신한은행은 초반에는 버틸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다. BNK 썸은 공격 옵션이 늘어나며 경기 운영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승부의 무게추는 원정팀 쪽에 있다. BNK 썸 승리를 추천합니다. 6번째로 도로공사 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조직력이 살아난 모습이다. 모마의 고득점은 물론이고 강소희가 세트마다 꾸준히 득점을 보태며 공격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고 수비와 블로킹에서의 집중력도 홈에서는 특히 단단하다. 김천 홈에서 쌓아온 연승 흐름이 팀 전체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안예진 세터 결장 속에서도 김지원 세터가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 지젤 실바가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리시브 흔들림과 범실 관리가 완벽하지 않고 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수비를 상대로 긴 랠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경기 흐름은 초반 GS칼텍스의 공격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트가 길어질수록 한국도로공사의 수비 집중력과 홈 경기 운영 능력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홈 이점과 상대전 우세 흐름을 고려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승리를 추천합니다. 7번째로 창원 LG 대 고양 소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LG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와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패턴이 더욱 뚜렷해졌고 마레이의 골밑 수비와 타마요의 득점 효율이 동시에 살아나며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외곽 수비 역시 조직적으로 잘 맞물리며 상대의 3점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양 소노는 이정현 복귀 이후 볼 운반과 공격 전개가 개선됐고 네이던 나이트가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고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며 실점이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양 소노의 반등 기세는 긍정적이지만 창원 LG의 홈 경기 운영과 수비 집중력을 40분 내내 흔들기에는 쉽지 않은 구도다.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쪽은 홈팀이다. 창원 LG 승리를 추천합니다.